안녕하세요. 대전 변동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김기환입니다. 이번 수요일의 바다톡의 주제는 제주 해녀 숨빗소리에 담긴 비밀입니다. 나의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해녀 일을 하셨고 약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해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녀들의 물질에 대한 이야기와 해녀들이 물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숨을 빠르게 몰아쉬며 나는 숨빗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호흡의 원리에 대해 간단한 모형을 제작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EBS 극한직업에 소개된 제주 해녀의 물질 모습을 통해 해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섬 근처에 도착하자 해녀들이 마지막 채비를 한다. 마음은 많이 잡을 것 같은데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뭐 잡고 싶으세요? 예? 홍삼, 소라, 전복, 해삼, 홍삼. 바다 가운데 배가 멈추면 해녀들이 하나 둘씩 물속으로 뛰어든다. 배에서 내리면 곧바로 자신이 물질할 위치를 잡는다. 바다 깊은 곳에 해녀들을 내려준 배는 또 어디론가 이동한다. 몇몇 해녀들이 여전히 배에 남아있다. 삼촌들은 왜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상점역 아니니까. 여기는 물이 세가지고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가는. 나이가 들거나 잠수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해녀들은 깊이가 얕은 바다에서 작업한다. 제 실력에 맞게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은 바닷속 탐색이다. 한참 바닷속을 들여다보던 해녀들은 하나 둘 자맥질을 시작한다. 7, 8살 때부터 헤엄치는 연습을 시작해 13살이 넘으면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연습을 했다. 실력은 모두 제각각이어서 3m에서 5m 정도 들어가는 하군, 7m에서 8m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중군, 그리고 10m에서 15m 이상까지 가능한 상군으로 나뉜다. 해녀 작업은 봄에서 가을까지가 가장 바쁘다. 특히 한여름철에 작업을 많이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물질을 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디에 어떠한 바위와 어장이 있고 어느 곳은 전복이 많이 난다는 것을 훤히 알고 있다. 딸은 어머니 해녀에게서 물질 지식과 그 밭을 익혀 비로소 상군으로 성장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해녀는 숨을 참고 그냥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소라, 전복, 해삼 등의 해산물을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채취하고 그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주 힘든 작업이죠. 사실 우리 어머니도 내가 어렸을 적에 해녀 일을 할 때마다 잠수병 증상으로 두통약을 매번 먹고 물속에서 고된 작업으로 온몸에 근육통이 생겨 파스를 붙이고 때로는 내가 팔과 어깨도 주물러 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게 작업한 해산물을 팔아서 나와 내 동생들을 다 키우셨죠. 이처럼 물속에서 숨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며 작업을 하다 보면 물 밖으로 나올 때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데 이때 나는 휘파람 같은 소리가 바로 숨빗소리입니다. 숨빗소리는 어떤 원리로 나게 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올라온 해녀들이 저마다 특이한 소리를 낸다. 아이고, 얼핏 들으면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한 이 소리를 숨비소리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나는 숨비소리. 대체 어떤 원리로 이 소리가 나는 걸까?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있다가 바다 위로 올라오면 해안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된다. 이때 공기 중에 산소를 급히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것이다.
영상에서 볼 때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참았던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데 이때 날숨과 들숨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빠르게 입을 통해 드나들면서 마찰이 일어나며 나는 일종의 휘파람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입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쉴 때 입을 크게 벌려서 쉴 수 없고 입을 모아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 보니 작게 오므린 입술 주변으로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 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폐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원리와 들숨과 날숨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흡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폐는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운동을 할 수가 없죠.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배 안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흉곽이라고 하는데 이 흉곽의 부피가 변하면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하여 호흡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으로 코나 입을 통해 바깥의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폐를 둘러싼 갈비뼈와 가로막은 폐의 부피를 커지게 하도록 움직입니다.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이때 폐의 부피가 커지면서 바깥의 공기가 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숨은 내쉬는 숨으로 폐 안의 공기가 코나 입을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들숨과는 반대로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갑니다. 이때 폐의 부피는 줄어들면서 폐 안에 있는 공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흡기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호흡기관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흡기관 모형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구멍 뚫린 컵, Y자관, 얼굴 모양 종이, 고무링 3개, 큰 풍선 하나, 작은 풍선 2개, 투명관, 가위,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먼저 Y자관에 고무링 투명관 풍선을 끼우세요. 이때 고무링은 작은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멍 뚫린 컵에 투명관을 끼우고 고무링으로 고정하세요. 여기서 컵은 우리 몸의 어떤 곳을 나타내는 모형일까요? 바로 갈비뼈로 둘러싸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작은 풍선은 우리 몸의 2개의 폐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길쭉한 투명관은 우리 몸의 코와 입을 폐로 연결해주는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큰 풍선을 주둥이에서 약 5cm 정도 길이 부분을 자릅니다. 자른 풍선은 컵 아래에 씌우고 이때 풍선이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모형을 붙여 완성합니다. 여기서 컵에 씌운 큰 풍선은 가로막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호흡기관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컵에 씌운 풍선의 가운데 부분을 살짝 잡고 위아래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작은 풍선을 관찰합니다. 컵에 씌운 풍선의 가로막의 역할을 하여 큰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 폐의 역할을 하는 작은 풍선이 작아지고 큰 풍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작은 풍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폐는 스스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폐를 둘러싼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폐의 부피가 변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해녀의 숨빗소리와 호흡운동의 모형 제작을 통해 호흡운동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